한별님 안녕하세요.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단순히 객실 승무원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보았을 땐 에어프레미아가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높은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이미 에어프레미아 노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뉴욕인데 리버티네요. 뉴요크 리버티네요. 존 F 케네디가 아니고 새로 생긴 공항입니다. 자, 이 세 개 미국을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기 편으로 하와이도 가고 그때 어디 간다 했죠? 홍콩도 갈 것이고 또 어디였더라? 어디 한 군데 더 있는데 다 영어권으로 갑니다. 다 영어권. 드리면요. 그래서 다 영어권으로 가기 때문에 방콕도 그렇고요. 물론 태국어를 쓰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땐 일단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이 외국어 역량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외국에서 생활을 해봤거나 외국에서 근무를 해봤거나 외국계 환경에서 근무해봤거나 외국인들과 함께 팀워크를 맞춰본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이 회사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디에서 필요로 되며 어디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니까요. 보시면 비정기로 오슬라 앙카라도 갔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기로 계속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정기 편에서 적당한 수요와 공급과 함께 어떤 매출이 창출될 때 이게 이제 정기 편으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에어프레미가 원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부터 해서 이제 그런 슬롯을 배정받는 복잡한 거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대한항공과 비교해서 언어가 초라합니다. 이건 중국어도 없네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버 비용이 들 거예요.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 노선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어는 기본이죠. 한영, 중일 이 네 개 국어는 기본인데 홈페이지에 그게 없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지금 유럽 노선도 갈 것인데 이 에어프레미아가 지금 뭐 노선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물론 티웨이랑 경쟁 구도에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뭐 취향할 국가의 언어를 이렇게 좀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추가하자 기능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저는 본인이 이제 그런 뭐 프랑스어를 추가합시다라고 할 거면 내가 불어와 관련된 어떤 강점, 장점, 내가 불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어필을 같이 하면서 에어프레미아의 어떤 제안을 해본다면 그 제안도 먹히고 나라는 사람이 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보시면 자, 뭐 이런 라운지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벤트는 뭐 일단 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FSC에서는 10가지를 준다면 에어프레미아에서는 10가지가 아니라 5, 6, 7가지 등등등 꼭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서 그 필요한 것을 받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주겠다.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좌석의 편안함은 프리미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있어서도 프리미엄함을 제공하고 있죠.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프리미엄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항공사다. 저는 떠오르는 단어로는 뭐 reasonable, affordable 그리고 뭐 굉장히 beneficial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essentials meet premium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을 충족시키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활용을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면 이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려둔 유료 기업 분석 영상이 있어요. 멤버십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보세요. 모든 여행자의 쾌적한 항공이동. 자, 쾌적한 항공이동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고 편하고 잠도 잘 자고 쉬기도 잘 쉬고 타고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항공사
라는 것 같은데, 고품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항공운임. 자, 서비스는 좋은데 합리적인 항공운임이에요. 이게 HSC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기능이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를 넘어서 두 가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절할 때 적재적소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효율성이 높이는 거. 하이브리드 카라는 건 전기와 뭐 그 휘발유, 요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료를 쓰고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연료를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유류비에 어떤 이득을 주는 거. 에어프레미아도 서비스와 항공운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항공사를 이용하면 이득이 있는 거죠. 이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맙죠. 고마우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받는 항공사라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에어프레미아 재탑승 의향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에어프레미아가 에어프레미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지원동이다. 왜? 당시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한 사람들이 75%가 처음 탑승했지만 재탑승 의향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있었다. 저는 고객이 만족하는 항공사는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이러한 혁신적인 가치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고객을 만족시켜서 어떤 소속된 조직에서 발전된 경험, 더 커진 경험, 더 성장한 경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처음 이용해보는 승객은 있지만 한 번 이용하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충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와 뭐 어떤 경험들을 제시할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프레미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1번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럼 이제 재탑승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사랑하는 항공사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에어프레미아가 말하는 프리미엄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저는 에어프레미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공 운임료를 조금 더 낮춰서 FSC랑 차이를 조금 더 확 주고,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면세품 판매나 유상 판매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매출을 조금 더 창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에어서울이라는 항공사가 영업이익이 되게 높았어요. 그 이유가 영업이익은 결국 판매한 이익이거든요. 이제 기내 유상 판매나 면세품 판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프레미아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보았을 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으니까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져서 고객들이 구미를 당길 수 있죠. 고객들의 구미를. 그리고 나서 동시에 에어프레미아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장거리 비행이 많다 보니까 고객들이 막 구매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를 하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한다. 왜 고민을 하냐면, 그래야지 프리미엄이 될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고품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수없이 고민해서 그걸 창출했는데 굉장히 그게 우리의 생각과 방향성이 니즈가 맞았던 경험, 결과를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던 경험, 이런 것들로 답변을 만들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가 결국에는 장거리 노선을 가게 되는데, 지금 가는 노선 자체가 이주민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노선들이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 이런 계속해서 전기로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 이용권, 이런 것들 한번 최초로 도전해보자라고 가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직접 검색해서 취향지 추천할 때는 어디가 유학생이 많고 이주민이 많고 워킹홀리데이도 많고
워킹홀리데이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아. 유학생 그리고 뭐 영주권자들 많고 이런 국가와 도시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런 곳을 취향하자라고 가면 되게 좋은 그런 취향 노선만 15개 있어도 에어프레임이 쭉쭉쭉 성장할 것 같거든요. 쭉쭉쭉 성장하고 중간중간 그런 항공기 어떤 여분이 남아 돌고 잉여 항공기가 있을 때는 관광 노선으로 때려가지고 그 관광 노선을 가게 되면 어쨌든 또 수익 창출이 될 거고 항공기가 좋으니까 항공기가 좋은데 대한항공보다 싸다? 그럼 당연히 에어프리미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다만 에어프리미아가 가격은 싸지만 그게 없어. 마일리지 제도나 이런 혜택이 없어.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줘야 되고 충성도를 쌓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라이브 하다가 보니까 좋아요가 100개도 안 되네요. 아직 여러분들 제가 목도 아프고 힘듭니다. 이게 지금 좋아요가 400명이 들어와 있는데 100개도 안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예의입니다. 예의. 지금 바로 100개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개 이상으로 좀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동안 좋아요. 100개 바로 넘었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이라고 하지만 기업 분석하면서 동시에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없고요. 유튜브 유료 멤버십 36,000원인가? 그거 아이폰으로 하면 비싸게 나오니까요. 36,000원인가? 그 시뮬레이션 말고 유료 강의 멤버십을 꼭 가입하셔야만 이 영상 말고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공개로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요. 이 영상이 전체 공개면 다 따라할 건데 여러분. 그래도 414명. 제 생일이 4월 달이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숫자네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캡처를 좀 해야겠다. 잠시만요. 아이고 바뀌어 버렸네. 어쩔 수 없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항공 여행 그 본질에 집중한 필요한 서비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FSC 항공사는 옛날에 헤드셋도 주고 물수건도 주고 헤드셋을 다시 돌려받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했는데요. 자, 에어프레임에 딱 필요한 것만 집중한대요. 와, 이게 멋져요. 제대로 된 한 끼 구성의 기내식. 얼토당토하는 기내식은 주지도 않겠다. 가끔 어떤 항공사 타면 샌드위치 주거든요. 맛도 없어요. 별로예요. 얼토당토하는 기내식 말고 확실한 밥이 되는 기내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프리미엄이죠. 우리가 개수가 다양하진 않지만 서비스가 너희가 받게 되는 서비스는 좋을 거다 이런 거죠. 넉넉한 위탁 수화물. 이게 여행할 때 이게 중요하지. 봐봐. 여행할 때 중요한 건 좌석,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어떤 지연율,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짐, 위탁 수화물. 이거 돈 낼 때 진짜 짜증나요. 티켓은 싸서 구매했는데 나중에 뭐 추가 수화물이 막 10만원, 20만원. 근데 뉴스 기사 뭐가 나왔어요. 지금 모든 항공사들이 위탁 수화물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추가 중량.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으면 답변에 또 적용시키면 되겠죠. 우리 항공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한 끼 구성의 기내식. 이것도 이제 기내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다면 현직자 인터뷰가 어렵다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에어프레미아 기내식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이건 홈페이지 내용인데. 근데 이게 에어프레미아 기내식이 좀 아쉬운 게 여기 보세요. 기내식이 뭐가 나오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와 제공한다. 이제 이거는 프리미엄 이코노미고,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과 커피만 제공한다. 나머지는 구매를 해야 되죠. 유상 판매. 근데 어떤 기내식이 나오는지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쿄 기내식 후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충성도를 어필하고 싶다면 나는 에어프레미아에서 제공하는 그 기내식에 대한 모든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찾아봤다. 최소 50개 이상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이런 게 있더라.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차세대 항공기력 전체 기단 운영. 자, 이거는 항공기를 다 똑같이 했거든요. 제주항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보잉 737 요거를 동일하게 몇십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품도 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정비도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떤 항공기 어떤 부품 교체부터 정비 인력, 그리고 추가적인 정비사들이 교육받을 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종사들이 교육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차세대 항공기 운영하니까 연료 효율성이 20% 높다는 것은 연료 비용이 20%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에어프레미아가 프리미엄한 하이브리드 항공사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이제 사업 소개인데, 지금 여객 서비스 사업 부문 20년 이상 베테랑 경력의 기장, 첨단 안전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에어프레미아, 승객이 아닌 사람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존중하며 안전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은요, 이동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이동할 것에 있어서 탑승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지켜주는 항공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에어프레미아가 뭐 어디더라? 지금 화물 쪽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어프레미아 카고 홈페이지. 저는 지금 이 대형 기종을 운항하고 있을 때는 꼭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승객들이 모셔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떨 때는 화물이 돈이 더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놀리면 안 되니까 이런 화물 카고 관련된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어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 787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 화물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을 거거든요. 경영 실적 보면 톤이네요. 요거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트. 다트 전자공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나오네요. 감사 보고서밖에 안 나오지 왜?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고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멤버십 회원분이 질문 주셨는데, 화물 카고 사업은 객실 승무원이랑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화물 카고 사업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항공사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코로나나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우리 항공사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더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멀리 동안 오랜 시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에어프레미아가 성장하려면 이 항공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못 벌 데가 없어야 되고 점점 더 잘 벌어져야 돼. 그 기반 자체가 화물이 된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죠. 라온쌤이라는 그 용명 언니 자,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정말 항공기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거 탔던 이 영상도 있고, 이 영상, 그리고 또 있는데 에어프레임이 어쨌든 제가 탑승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장점들 엄청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들어오는데 이게 신기종이, 그러니까 세핑이 아닐 거예요. 그 지코 아시죠? 요마 세핑, 좀 옛날이긴 하지만 세핑은 아니고 중고빙일 건데, 중고빙인데 그게 들어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가 44석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이거는 외부로 공개는 되지 않았고 현직자 정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을 이제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력직을 뽑지 않고 내부 직원들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켜가지고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 받고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애사심과 소속감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근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수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 경험 있는 사람, 고객 응대 경험 있는 사람들은 꼭 그걸 어필해라라고 했던 게, 아는 걸 티내지 말고, 뭐 티내도 돼. 뭐 우리 사촌 언니가, 내 친구가 에어프레임 승무원이다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은 모른 척하지만 난 이런 게 있으니까 면접관 생각할 거 아니야. 얘는 거기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거, 이력서에도 경력 이런 것들은 뭐 파인 다이닝 이런 것도 업무, VVIP 고객 응대 업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이런 경력이 있네. 그럼 얘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네, 멤버십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기업 소개. 자,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좋아졌는데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좀 이제 LCC에 집중된 항공사를 타면 좌석이 너무 불편하고 항공기 지연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되게 불편함이 많아서 에어프레미어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여행이 이런 것들이 다 자기소개서나 어디든 여러분들 답변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겠죠? 안나 고마워. 넓어요. 진짜 넓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고객이 묻지 않아도 기내 서비스 순서를 친절히 안내해주는 마이 저니 프로그램.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되게 좋아. 탑승객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 근데 이거를 수집한 걸 나는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월말 결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고객 서비스. 그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객에게 물어보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고 뭐 이랬던 경험들을 통해서 고객이 굉장히 차별화된 만족을 느끼고 충성 고객이 되어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비즈니스 클래스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거는 정말 뭐 기업인들이 비용 처리를 위해서 타는 거지 일반 소비자가 돈이 많아서 타긴 어려워. 마일리지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항공사보다도 고객을 많이 생각하는 항공사.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높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기에는 저비용으로 가야 돼. 근데 저비용은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조금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고 너의 만족을 선택할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저는 기업의 고객 만족의 책임을 잘 실천하는 항공사이지 않을까 이런 걸로 어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 중심의 HSC 모델을 개척해서 고객의 모든 여정을 혁신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라서. 자, 값비싼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를 의류 브랜드로 친다면 어디쯤 될까? 의류 브랜드로 친다면 코스 이런 개념인가? 코스, 그러니까 막 자라, 뭐 탑10 이런 건 좀 싸잖아요. 그럼 에어프레미아는 의류 브랜드로 친다면 코스급 혹은 코스보다 좀 더 높은 자라보단 좋을 것 같아.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높은 어떤 거요? 랄프 로렌 그런 느낌. 근데 랄프 로렌도 좀 거기는 수용 가능한 가격이 아니야. 쓸데없이 비싸. 코스가 일단 그게 좋잖아요. 자라, H&M, 마시모 두띠 저건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 좋아하는데, 코스라는 브랜드의 옷이 그게 이제 소재도 좋아. 근데 자라는 소재가 안 좋아요. 디자인은 예쁜데 실용성만 추구된 거지. 실용성만 추구된 건 나는 사실상 LCC에 가깝다 생각하고, 여기가 세일을 안 하면 코스는 좀 비싸. 근데 소재가 좋아.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 컨템퍼러리해. 심플하고 그런 느낌? 뭐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럭셔리가 아니래.
럭셔리는 뭐예요? 허황된 거죠. 조금 허영심을 노리는 건데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은 니즈에 집중시킨 거죠. 고객이 묻기 전에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좀 좋은 문장들이 참 많아요. 자, 다음에 역사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업 분석 이건 이벤트로 하는 거라 가지고 에어로케이까지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23기 종강 기간이거든요. 최종 평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제가 좀 힘을 내서 한 거라 가지고 그거는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선 보면 일단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보자.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 편일 거예요. 지금 보면 노선이 너무 없어. 그래서 에어프리미아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노선 확장이 진짜 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프리미아가 독단적으로 혼자서 성장하기는 어려워. 서마일. 근데 그러니까 인터라인 항공사들과의 얼라이언스를 한번 맺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의 HSC 항공사가 노르웨이 항공의 노르웨이지안, 싱가포르 항공의 스쿠트 항공 이런 것들이 HSC 예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항공사 세계 최초로 이 HSC 얼라이언스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노선이 몇 개 없어. 그래도 누적 탑승객 100만 명을 달성했네. 이게 어디 항공사더라? 누적이 탑승객이 엄청나게 빨리 됐던 항공사가 있어. 그게 에어부산인가? 진에어인가? 기업 분석.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멤버십을 가입해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면 모든 항공사의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제가 멤버십에 올린 거고 직전 에어프레임의 기출 문제 이런 것도 올리거든요. 이거는 예전 에어프레임의 기업 분석 영상.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부산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샘플 예시, 그 다음에 이스탄공 기업 분석, 뭐 기업 분석 영상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보면 기업 분석을 모든 항공사 기업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게 되고 뭐 좀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타 맞아. 이스타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도.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년 후 목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자. 3년 만에 100만 명 달성했거든요. 그럼 점점점 항공기가 늘어나면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년마다 100만 명을 달성한다고 하면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는 누적 탑승객 1000만 명 달성을 기념해서 에어프레미아의 초창기 임직원들과 함께 이런 기념 사진을 찍는 그 순간 제가 또 밝은 미소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5년 뒤, 10년 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가 21년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후 3년 만에 100만 명을 달성했다는 이력을 보았다. 당시 항공기 땡대를 가지고 이 기간에 100만 명을 달성했는데 앞으로 에어프레미아가 추가 기제 5개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노선과 항공기 기단을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저는 1년에 100만 명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한다. 앞으로 제가 목표한 5년 안에 누적 탑승객 1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객실을 해서 모시는 승객 한 분 한 분께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전달해서 이런 다시금 발걸음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에어프레미아의 프레미안이 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CI 근데 지금 예전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졌다. 예전에는 뭐 선라이즈 뭐 색깔 오렌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네요. 브랜드 스토리 이거는 있네 선라이즈 오렌지 모닝 딥 블루. 그래서 에어프레미엄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이 관련된 그 옷을 색깔을 입었던 친구들도 합격을 많이 했어요. 스카프한 친구들도 합격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브랜드 미션 앤 밸류 본질의 가치를 극대화 에어프레미엄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심플 프로액티브.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했던 경험을 답변으로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액티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내가 근무를 했을 때 체크인 과정에서 고객들이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 이거의 전반적인 매뉴얼 시스템을 바꿔서 고객들이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했던 사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같은 4성급 같은 5성급이더라도 이런 걸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좀 세련되게 가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자, 인터라인 체결을 했네요. 자, 인터라인은 뭐냐면요. 이제 협약을 했어. 그러면 내가 알래스카까지 가고 싶어. 알래스카 항공이 취향은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에어프레미어를 타고 알래스카 항공이 오는 어디까지 중간 지점 가서 에어프레미어가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승객들이 환승해서 목적지까지 더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몬트리올에 간다고 친다면 우리가 미국 어디까지 데려다주면 거기에서 알래스카 항공이 몬트리올까지 데려다주고 반대로 한국에 오는 고객도 알래스카 항공이 한국으로는 직항이 없으니 어디에서 경유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환승해가지고 그게 인터라인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항공사들 간의 협력 관계가 되면서 노선의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어떤 VIP 혜택 이런 것들 있게 된다면 멤버십 혜택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특히 마일리지도 공유가 가능하니까 더 좋고요. 수화물 수치 없이 편리하게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쵸? 대한항공과 인터라인 책을 읽고 알래스카 항공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에어프리미아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항공사로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옆에서 대한항공을 도와주고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에어프리미아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비 엔진 구매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지금 당장 소비되어야 하지 않는 비용임에도 잠재적인 비용을 그냥 지금 현재 비용으로 바꿨어요. 지출이 됐죠. 그럼에도 왜 엔진이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고쳤을 때 항공기 지연율도 줄이고 정시성도 높이면서 성능도 계속해서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항공기 도입에 맞춰서 예비 엔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그러니까 항공기만 계속 도입하면 문제가 생기면 끝나요. 대체가 안 되고 고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연도 많아지는데 엔진이 예비로 되어 있으면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기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엔진의 문제가 거의 7, 80%예요. 항공기 문제는 거의 7, 80%가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이코노미 클래스 33인치 이상으로 조정. 2인치 더 늘렸네. 진짜 좌석은 넓고 편해요. 이게. 말로만 하는 항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해 볼 수 있겠다. 에어프레미아는 그런 비전이나 핵심 가치들을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에게 경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항공사다. 실제로 이런 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다 투자거든요. 최근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네. 기내 어메너티 새롭게 선보인다. 리유저블 키트. 이런 건 뉴스 기사는 제가 분석하지 않을게요. 요거 일단 한 번씩 보면서 나를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를 좀 한번 신경 써보세요. 가심비 여행 트렌드. 가심비가 아직까지 가심비를 또 이야기를 많이 하구나. 평소 고객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행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제가 봤을 땐 에어프레미아가 보잉 7879 드림라이너 9이 완벽한 강점이기 때문에 회사가 좀 힘들어도 이걸 버리지만 않는다면 에어프레미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도 비교적 좀 굉장히 세핑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항공기예요. 젊은 항공사, 젊은 항공기, 그리고 젊은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도 어필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지만 볼게요. 저는 이 이벤트에 특별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잖아요. 미국을 취향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학연수 했던 사람들, 미국에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길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홈스테이에서 나를 너무 잘해줬던 뭐 그런 홈스테이 부부, 그리고 또 내가 어학연수 할 때 교수님, 어학연수 할 때 친구, 유학생활 할 때 뭐 어떤 가족,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패스권, 할인권, 항공권 할인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특정 타겟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노선들이 주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 동반 고객에 대해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좀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